어떤 분들을 보면은 막 이런 마음의 법칙 이런 걸 알고 나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의 법칙에서 어떤 말을 하냐, 원치 않는 뭐 말을 하거나 파장을 가진 사람 근처에 있으면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막 그런 글이나 책들 막 이런 거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는 결과를 가진 사람들이나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생활로 적용을 하면은 직장에서 원치 않는 상사가 있어. 막 부정적이고 막 되게 안 좋아. 그 상사 때문에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치 않는 누군가 한 명 때문에 어떤 단체를 벗어난다든지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피하려고 자기가 원치 않는 것들을. 근데 사실 그게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그 말 해주고 싶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 피하면 피할 수 있을 것 같죠? 또 나타나요. 왜냐? 세상은 자신의 마음의 반영이잖아요. 마음을 바꿔야지. 그 외부적인 것을 바꾼다고 백날 피해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직장 옮겨도 그 직장에 또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런 사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근데 내 마음속에서 없애면은 그냥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없어져요. 그 사람이 뭐 전근을 간다든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하게 된다든지, 갑자기 긍정적으로 바뀐다든지 어떤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 안에 있는데 내 밖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자꾸 밖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을. 응? 저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문제야, 이 사람이 이런 말은 문제야.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사실은. 근데 자꾸 밖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자기 앞만 보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돼요. 근데 자꾸 막 왜 밖에 있는 것만 이렇게 막 보는 거야, 이렇게. 와, 직장 그만둬야겠어. 저 상사 너무 부정적이야. 그만둬야겠어. 그거 안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만나면 오히려 좋아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 사람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경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많이 성장시키고 자기 자신이 변화했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경험을 해봐야 돼. 실제적으로 없어져요, 내 주변에서. 진짜로 저 너무 신기했던 게, 내가 마음을 바꿨을 뿐인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막 일을 그만둔다거나 어디로 막 전근을 간다든가 막 그러더라고요. 아니면은 같은 직장에 있지만 만날 일이 없어진다든지, 뭐 시간대가 달라진다든지, 어떻게든 안 만나요. 어떻게든. 근데 내 안을 안 바꾸고 밖을 바꾸려고 하면은 직장만 옮겨요. 옮길 때마다 안 좋은 사람들 만나요. 무조건 만나요. 만약에 직장이 없어, 직장에서 안 만나면은 갑자기 문제가 없었던 가족들이 나한테 몰아갈 수도 있고, 어디선가 똑같은 사람이 나와요. 한 명은 그 역할을 해요.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외면에 문제가 없어요. 세상에 문제는 없어요. 세상 완벽해. 문제는 우리 안에만 있는 거야, 사실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직도. 마음 공부하시면서 아직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을 어떻게 고치죠?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만약에 직장 상사가 날 너무 괴롭히고 열받아요. 제가 했던 거는 호호포노포노였어요. 직장 상사를 떠올리고, 그럼 불쾌하잖아요. 직장 상사를 떠올리는 순간 불쾌함이 생긴단 말이야. 그 감정을, 그러니까 불쾌함이라는 감정을 정화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불쾌함이라는 감정을. 그래갖고 시간이 지나면 그 직장 상사를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너무 사랑해, 이게 아니라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 인류애, 사람 대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사랑스러운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 사람을 인정하고 사랑하게 되는 순간 그 뒤로는 그 사람의 문제가 모두 사라집니다. 제 앞에서는. 정말로. 그리고 힐링 코드에 나와 있는 이 힐링 코드 방법도 사실 호호포노포노랑도 굉장히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하다고. 맞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무의식을 정화하는 거잖아요. 무의식을. 저는 그런 원인으로 직장을 그만두게끔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니 그 상사들도 다 정근 갔대요. 얼마 후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다라고 연상하는 게 쉽지 않죠. 이게 진짜 어렵긴 해요. 인정합니다. 어렵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처음 접하면 이런 얘기를. 네, 저도 많이 그래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어떤 막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맨 처음 드는 생각은 저 사람 왜 그럴까?가 돼요. 맨 처음에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거 아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아 맞아, 결국엔 내 문제지. 그래서 저도 최근에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해봤죠. 최근에도 저랑 너무 안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무례하고 너무 A가 없고, 그래갖고 이 사람이 왜 나타날까? 내 마음에 이런 게 있나? 아직도 나 이렇게 A 없고 막 무례한 이런 마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거부감이 좀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아. 이것 또한 내가 창조한 거니까 내가 해결하겠어.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정화를 시키고 흘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정화라는 거는 내 마음에서 놔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됐다면은 여러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끄집어 올려도 불쾌하거나 거부감이 생기지 않아요. 정화가 됐다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라든지 연민의 마음을 쳐다볼 수 있게 돼요. 그 대상을.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제 삶에서 사라지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 뒤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모르는 사람은 맨날 남 탓하잖아요. 너가 문제야. 네가 잘못됐어. 넌 이런 거 고쳐야 돼. 네 성격의 문제야. 그런 거 아니에요. 힐링 코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사실과는, 현실과는 전혀 무관한 것들을 보기도 한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우리가 믿는 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 대로.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왔던 게 그런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과거에 성폭행을 당했대요. 그래갖고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을 가진 나를 남편은 제대로 사랑해줄 수가 없어. 남편은 나를 항상 무언가 안 좋게 볼 거야. 사람들은 날 안 좋게 볼 거야. 이런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갖고 남편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해봤대요. 그래서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은 그냥 부인을 그냥 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대로 너무 좋아하는데, 스스로 만든 생각으로 그 사람은 모든 거를 판단하고 모든 것을 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그 사람은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느끼고. 그래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힐링 코드로 치유를 하고 극복을 하셨다고 나왔는데, 웃긴 거는 이제 그런 성폭행의 경험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4살 때 사탕을 못 받은 기억, 그게 똑같다고 나오더라고요. 여기 책에서, 힐링 코드에서. 똑같은 트라우마다. 왜냐면은 두 가지 사건 다 그 사람들의 인생 전반에 모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은 너무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어렸을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진짜 별거 아닌 일 때문에 크게 상처를 받아서 그것 때문에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근데 연관되면 진짜 힘들어요. 그죠? 가족이 연관되면. 제가 제일 인정 많이 하는 게 가족이 힘들어요. 근데 웃긴 거는 가족도 제가 바뀌면 바뀌더라고요. 가족이, 제가 봤을 때 난이도로 따지면은 가족이 제일 하드해. 우리 주위 사람들은 쉬워요. 친구, 연인, 직장 상사, 이 정도는 약간 쉬워요. 근데 가족이 되면 좀 어려워진단 말이야. 너무 나랑 오랫동안 같이 지냈고 내 옛날 모습들도 다 알고 있고 나에 대한 어떤 믿음이 되게 강력하신 분들이잖아요,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근데 그분들조차도 제가 뿌리부터 바뀌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겉에, 여기 말하는 현재 의식, 이 표면 의식 말고 이 안쪽 의식이 바뀌면은 바뀌어요, 가족도. 그거 어떻게 한다? 호호포노포노를 하시든지 힐링 코드를 하시든지. 이 뿌리 의식, 뿌리 생각, 여기서 말하는 건 세포 기억을 치료를 해주면은 바뀌어요, 모든 상황이. 근데 쉽지는 않죠. 말처럼 쉽진 않아요. 근데 저도
얼마 전에도 경험을 했는데 막 집에 막 큰 소리가 오가는 거야. 막 큰 소리가 오가갖고 이상하다. 내가 마음 잘 챙긴 것 같은데 왜 큰 소리가 오가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 더 잘 챙겨야겠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딱 마음속에 띄운 다음에 내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갖고 있는 뭔가 안 좋은 감정들, 안 좋은 뭐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응?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뭔가 단점들이나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들을 막 떠올렸죠. 그러고 나서 어머니 아버지 가끔씩 싸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떠올렸죠. 그러면서 그 기억을 정화를 했어요.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좀 하고 나서 그 기억이 더 이상 날 괴롭히지 않게 되었을 때 그걸 놔줬죠. 그걸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막 큰 소리로 막 한두 시간 동안 계속 막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잠깐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딴 거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방금까지 죽일 듯이 싸우더니만 너무 다정해져 있는 거야, 두 분이. 저는 이제 제가 했지만 이해가 안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방금 전에 싸웠던 사람들이 맞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사실.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어머니가 문 쾅 닫고 며칠 동안 말을 안 하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싸우고 저녁에 그렇게 화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바뀌면, 제가 마음을 쓰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내가 보는 삶이 달라지는구나.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체험을 저는 또 한 거죠. 어머니가 이런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점점 믿게 되는 것도 제 믿음이 커지니까 어머니가 안 믿고는 못 빼게 되는 거죠. 제 믿음이 확고하니까. 가족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제 확고한 믿음이. 제 안에 의심이 있었다면은 어머니도 계속 의심을 하셨겠죠. 믿지 않고. 그래서 가족도 내 문제다 라는 걸 인정하기가 제일 힘들지만 인정하고 나면은 본인이 바꿀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가족은 바꿀 수가 없죠. 인정하지 않으면은 특히 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많은 걸 알고 있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어떤 조언을 해도 듣질 않아요. 인정하시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듣질 않아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듣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야. 그 상태에서 백날 얘기해도 대부분은 안 들어요. 어떤 얘기를 해도. 자식한테 조언을 얻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가 심지어 고민 상담에 진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해도 듣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로서는 해결하기 너무 힘들어. 막 말하다 보면은 오히려 막 더 열받을 때도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막 어떤 얘기를 하면은 사실만 얘기를 해도 기분 나빠하고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니네 아버지가 잘못됐고 막 니네 엄마가 잘못됐고 막 이러면서 서로 욕을 해요. 계속. 그냥 그 얘기만 듣다 오는 거야. 결국에는 실제적인 변화 없고. 근데 내면을 바라보니까 바뀌는구나. 내 문제구나. 이것 또한 내 문제구나. 내 문제라고 하지 말고 내 책임이구나. 문제라고 하면은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 같잖아요. 잘못한 거 없어요. 여러분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키도 나한테 있고 거기에 내가 일조한 것도 무조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의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책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기이나 어떤 생각들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선 여러분이 볼 수가 없죠.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의 마음이 1%라도 거기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화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속는셈 치고. 손해볼 거 없잖아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도 이런 거 믿지를 못했어요. 내가 뭐 친구 관계, 뭐 직장 상사 다 했어요. 그때도. 근데 가족은 도대체 되질 않는다. 이거 되는 거 맞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도 해보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도 해봤는데 듣질 않는 거야. 그래갖고 진짜 몇 달 동안 힘들어하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머니 아버지를 떠올리고 호호포노포노를 한 거예요. 근데 효과가 있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바뀌더라고요. 화목해지더라고요. 가족도